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등 일교차가 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지방에는 건조경보에 초속 20m 이상의 강풍까지 불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겠습니다. 보호 가치가 높은 침엽수림의 3분의 1이 기후변화로 인해 고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온 상승과 가뭄, 적설량 감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생리적 스트레스가 대규모 고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개인 맞춤형 전동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기는 각종 센서를 이용해 장애물과 경사를 감지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속도로 자동 운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건조하겠고 영동 지방은 강풍이 불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영동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 영향으로 영동 지역에는 오늘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4도 등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고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특히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부는 동해안은 속초 26도, 강릉이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대기 정체 영향으로 오늘 오전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지만 낮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전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고산지대에 사는 침엽수림의 3분의 1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구상나무의 33%, 분비나무의 28% 등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구상나무 경우 한라산 39%, 분비나무는 소백산 38%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팀은 기온 상승과 가뭄, 적설량 감소 등 기후변화로 인한 나무의 생리적 스트레스가 최근 대규모 고사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체 능력이나 반사신경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은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개인 맞춤형 기기가 개발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700여 명. 이 가운데 45%가 65살 이상의 노인이었습니다. 특히 신체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절반 이상은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달라들어갖고 뭐 또 이제 충돌할 그런 일기도 제가 그제 못했거든요. 청각도 떨어지고 또 이제 그 판단력도 좀 흐려지고.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국내 연구진이 자율주행차의 원리를 본뜬 개인형 전동기기를 개발했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움직임을 컴퓨터로 분석해 크기와 무게중심 등 고령자가 가장 운전하기 좋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초음파 센서와 레이저 센서, 입체 카메라로 사방의 장애물은 물론 경사면을 감지하도록 했습니다. 내리막에서도 속도가 변하지 않고 2.8m 안에 장애물이 들어오면 경보음과 함께 자동으로 속력이 줄어듭니다. 경사지 때 속도가 줄어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정석으로 쭉 갈 수 있도록 조금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직관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원하는 만큼 제어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정해진 속력으로 자동 운전도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이 기기가 상용화되면 어르신들이 힘들이지 않고 가까운 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자전거를 타실 때 안전을 위해 꼭 안전모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대부분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머리를 다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자전거 사고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5월과 6월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1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9세 이하 소아 청소년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율은 성인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70% 이상은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헬멧을 쓸 때 불편함도 좀 있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여 자전거인 따릉이의 경우에도 헬멧이 비치돼 있지 않아 대부분의 이용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헬멧을 항상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출퇴근할 때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한 19세 이하 환자 가운데 머리를 다친 경우가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턱끈을 딱 맞게 착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머리에도 조임새를 정확하게 조여가지고 헬멧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착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사고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 최종적으로 머리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때문에 지난해 9월부터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큰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야간에는 가급적 자전거를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올해 초 유럽에서 3만 4천여 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 42개국에서 올해 2월까지 3만 4,300여 명이 홍역에 걸렸으며 이 가운데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망자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알바니아에서 발생했으며 홍역은 계속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O는 이날 성명에서 종합적이고 시기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홍역 바이러스는 취약계층과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며 각국 보건당국의 예방접종 장려를 촉구했습니다. 시력과 청력을 잃을 수 있고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홍역은 2차례 접종으로 발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 최근 미국과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WHO는 아직 홍역 바이러스 치료제는 없으며 예방접종만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K주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의료 전담부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보사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 유래세포가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현재 식약처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인보사를 만든 코오롱과 지난 2017년 인보사를 허가한 식약처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검찰이 인보사 관련 고발 사건을 의료범죄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으론 인보사를 제조하고 판매한 코오롱 측과 허가를 내준 식약처가 꼽힙니다. 검찰은 코오롱과 관련해선 최초 개발 때부터 신장 유래 세포였는지 혹은 연골세포였다가 중간에 신장세포로 바뀐 것인지 등을 우선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과정에 참여한 이모 씨 등 연구 책임자들부터 의사결정 과정의 정점에 있던 이웅열 전 회장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식약처의 경우는 허가 과정에 의혹이 집중됩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2차례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반려가 허가로 바뀐 과정을 먼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보사를 반려한 첫 심의 땐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 등이 나왔지만 2달 만에 다시 심의를 열고 허가한 배경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인보사 개발 과정에 정부 지원금을 투입할 당시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이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검찰이 살펴볼 부분입니다. 지원 규모만 100억 원이 넘는다는 추산이 나오는 만큼 관련 공무원들의 소환 조사 역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밖에 코오롱 측의 논문이나 주가 관련 사항들 역시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살펴볼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검찰이 조만간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코오롱 측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주성분이 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이달 중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해 이달 말 예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조사 결과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되게 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릎 관절염을 앓던 김 씨는 지난해 6월 중순 동네 정형외과에서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맞았습니다. 한 번 주사에 770여만 원이 들었지만 이후 1년 가까이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사 부위가 퉁퉁 붓고 심한 통증이 이어지는 겁니다. 인보사 주사를 시술하고 시술한 그 자리가 일단 부종이 심하고요. 그리고 다리가 접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인보사의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를 받았던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결국 일부 환자들을 중심으로 인보사 개발업체인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이달 중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년 전 이미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소송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 세포가 일부 포함이 됐다는 사실을 코오롱 측이 알고 고의적으로 식약처와 환자를 속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민사소송에서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이슈까지 거론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집단 소송은 이달 예정된 식약처의 조사 결과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구촌의 술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임상 심리정신치료연구소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189개 나라의 술 소비량을 추적하고 2030년 소비량을 예측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전 세계인의 1인 평균 술 소비량은 1990년 5.9리터에서 2017년에는 6.5리터로 늘었고 오는 2030년에는 7.6리터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구팀은 유럽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들이 주로 술을 소비하던 과거 패턴과 달리 앞으로는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술 소비량이 늘면서 전 세계 술 소비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기차의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는 국제 전기차 엑스포가 제주에서 개막됐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엑스포에는 2세대 전기자동차 모델이 등장하고 관련 국제회의가 활발히 열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올해 초 출시된 2세대 전기차입니다. 기존의 전기차에 비해 성능이 대폭 향상돼 한 번 충전하면 총 38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위해 주행과 안전에 중점을 둔 것도 또 다른 특징입니다. 전면부 디자인과 후면부 디자인이 이제 소울 부스터 EV와 기존의 소울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었고요. 안전장치라든가 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사양들이 최신의 사양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무인 충전 로봇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로봇이 레일을 따라 움직이며 전기차의 주차 위치를 확인한 뒤 충전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선보였습니다. 전기차에 충전을 하는 것도 여성 운전자들은 조금 꺼려하는,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안전성과 편리성의 두 가지 목적으로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끄는 국제 전기차 엑스포에는 국내 전기차 외에 일본과 중국 등 세계 유명 전기차들도 참가했습니다. 50여 개 나라 전문 바이어와 관련 150여 개 기업도 참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외 완성차는 물론 중소업체들의 전기차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다보스 포럼이라는 네임처럼 이제는 B2B 엑스포, 비즈니스 엑스포로 자림하는 그러한 것이 이번 제6회 엑스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엑스포는 일반 관람 위주의 전시 행사에서 벗어나 관련 국제회의와 기업 간 비즈니스 비중도 크게 늘렸습니다. 컨퍼런스 행사는 총 50여 개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국내에 보급된 전기 자동차는 6만 5천여 대로 여전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엑스포를 통해 전기차의 대중화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60살 이상 노인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은 암이 아니라 치매인데요. 치매는 치료와 간병에 큰 비용이 들고 가족 간 갈등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65살 이상 노인의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2024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 피플 시간에는 키스트 치매 DTC 융합 연구단의 배혜님 단장님 모시고 치매에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